안녕하세요. 재테크 도전하는 엄마 JJ 맘입니다. 제가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숨겨져 있던 절약하는 그런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절약을 하면서 살았을까? 지금으로부터 6년, 7년 정도 전에 미국 생활을 잠시 하면서 그때 절약 습관이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절약을 하며 살았는지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의 절약 얘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1년간 하면서 아이를 갖고 또 출산하고 5개월 후에 뉴욕 맨하탄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돈이 많아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그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 포스트 닥터라는 그 박사 후의 과정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분명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 세 식구가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저도 항상 외국에 대한 동경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갈 때도 초기 정착금으로 1,000만 원 정도 이제 들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처음 생활은 너무 즐거웠어요. 특히 외국 여행도 잘 안 가봤던 전데 맨하탄이라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려움보다도 설레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월급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이제 월급을 받았어요. 그때 그 주급에는 뭐 렌트비가 좀 빠지고 그다음에 병원 의료보험비가 조금 제해지고 나머지 금액이 저희 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2주에 560불에서 580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달로 계산했을 때는 1200불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돈이었는데요. 교통비, 식비, 뭐 유틸리티비 같은 경우에 다 모두 저희가 충당을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그때 1년에 2번 정도 1200불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2400불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킵해놓고 이제 조금씩 필요할 때 이제 사용했던 것 같고요. 그 1200불이 안 되는 그 4주의 주급에서도 한 200불 가량은 따로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살고 특히 뉴욕, 맨하탄에 산다고 하면 그 모르시는 분들은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 눈물 젖은 빵도 그때 먹고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약된 습관이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달에 1000불 내지 1200불 내에서 저희가 생활을 했었게 됐기 때문에 지출되는 고정비라던가 변동 지출을 정말 최소한으로 줄였던 것 같아요. 특히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30불 정도를 충전을 하고 그런 다음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서 획기적으로 통신비를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빨래도 런더리 룸이 저희 층에 한 대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돌리는데 1.25불이었어요. 그래서 그 1.25불을 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정말 모아서 꽉꽉 밀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빨래도 빨래가 될까? 할 정도로 모아서 이렇게 빨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식재료를 사는 데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점심에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샌드위치, 뭐 간단한 피자 한 조각 이렇게 먹는데도 7불에서 9불 내지 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커피까지 마시면 하루에 10불 정도잖아요. 그렇게 해서 4주가 되면은 200불 가량이 지불되게 되는데 저희 월급에는 너무 크나큰 이제 지출이었어서 제가 그 미국에서 3년 반 정도 살면서 3번 정도 빼고는 제가 다 도시락을 아침마다 싸줬던 것 같아요. 그런 식비하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외출하고 나면 한 끼 정도는 밖에서 해결하고 싶긴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팁도 너무 많이 줘야 되고 그렇죠. 텍스가 이미 많이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짜장면도 자주 못 먹었어요. 짜장면 얘기하니까 좀 슬픈데요. 짜장면 먹으러 갈 때 남편한테 항상 탕수육은 다음에 먹자. 탕수육 다음에 먹고 짜장면과 짬뽕만 딱 먹고 오자. 이렇게 항상 약속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매번 그렇게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편의점에 가가지고
식빵하고 잼하고 사서 가서 거기서 이렇게 피크닉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여신상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 앉아서 이제 빵 봉지 열고 잼 뚜껑을 따고 이제 아기 이유식 숟가락으로 이렇게 잼을 발라서 먹는데 뭔가 이렇게 처량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좀 발라올 걸. 괜히 여기서 발라 먹으니까 되게 불쌍해 보이고. 근데 그때 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끼 아끼겠다고 이걸 굳이 싸워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러면서도 아 그래도 내가 나중엔 추억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추억이 남네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옷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항상 사지 말자고 얘기했죠.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끔씩 이제 쇼핑을 했지만, 남편도 지금 생각해보면 다 H&M에서 제일 싼 거 이런 거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당당하면 된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옷을 좋은 걸 입고 뭐 좋은 가방을 든다고 해서 내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스스로 그냥 체면을 건 건가? 하지만 저는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좀 인식이 바뀐 부분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좋은 가방, 또 항상 단정하게 화장하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했지만, 친한 미국인들 보면 다 소박하더라고요. 소박하고 다른 사람 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의식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들이 부러웠고, 그렇게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면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친구가 옷 정리한다고 하면 나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옷 골라서 이렇게 몇 번 입고, 또 한국에 사니까 또 이제 그런 걸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나도 조금 이제 가꾸고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투자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교육비인데요. 사실 저도 저희 아이 데이케어 보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육아는 처음이고 하니까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잠시라도 어린이집 비슷하게 데이케어에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이케어비가 직원이 갈 수 있는 그런 데이케어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2,00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월급보다 훨씬 오버가 되니까 못 보냈고, 집에서 케어를 하게 되었고, 근데 다행히 주변에 이제 한국인 언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3명이서 돌아가면서 교구 만들어서 같이 한국어 클래스랑 영어 클래스 이렇게 하면서 보내고, 도서관에 많이 가서 그 스토리텔링 많이 듣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콧물만 조금 나도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가 병원에 그렇게 쉽게 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언어의 장벽도 조금 있었고, 가면 특별히 처방해 주는 게 없었어요. 감기에 걸렸구나 그러면 물 많이 마시고 비타민 많이 먹고 푹 자라,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사 눈만 마주쳐도 코페이라는 걸 지불해요. 그게 25불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려고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기 체크업 빼고는 병원 갔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미용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에 갈 때 정말 머리를 요만큼 귀 밑으로 바짝 자르고 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너무 길어서 집에서 남편이 잘라준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이 상태로 가위로 잘라준 거예요. 그래서 풀러봤더니 머리가 뒷모양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계속 울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그래서 다시 남편이 다듬어줘서 그렇게 한 번 자르고 저는 그냥 계속 길었던 것 같아요. 남편들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짧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손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번 미용실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때 기본이 한 25불 정도 했던 것 같고 팁이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서, 또 염색도 따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미용을 해줬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못 믿어가지고 앞머리는 이제 자기가 다 다듬고, 저는 뒤에를 이렇게 바릿깡으로 모양을 잡아서 정리를 해줬는데, 사실 비밀인데 몇 번 좀 많이 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파먹고 움찔하긴 했지만 멋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좀 넘겼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거기서 지내셨던 포닥들 대부분은 집에서 다 와이프가 머리를 손질해 줬거든요. 그래서 뒷모습이 다 똑같아요. 그 뒷모습만 보면 누군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재밌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미국에서 뉴요커였지만 절약하는 짠순이의 모습을 갖게 된 그런 시기였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아니면 슬프셨나요? 짠하셨나요? 저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재미있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돈은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어쩜 그렇게 행복했는지.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 역시 돈이라는 게 정말 때로는 스트레스도 되고 또 때로는 즐거움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을 항상 거부할 수는 없고 또 항상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절약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